자, 나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꼼꼼히 잘 보시고 이제부터는 시험제 나오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고, 자, 볼게요.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4대 보험을 봤는데 4대 보험이 뭐였냐면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돈을 못 벌 때 돈 받을 수 있는 거 국민연금, 그 다음에 아팠을 때 병원 가서 치료비 부담하는 거 건강보험, 그리고 혹시라도 일어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재, 그리고 내가 나중에 중간에 일을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같은 거,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수입이 줄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거 받는 고용보험,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좀 따분하긴 한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많이 익혀 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많이 읽는 게 답입니다. 볼게요. 자, 1절 보세요.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볼게요. 제가 다른 거는 막 밑줄 치는 것만 보세요. 다른 건 이것만 체크하는데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매일매일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도 의의 잠깐 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보장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당연한 말이 뭐에 나와요? 선지에 나와. 여러분, 당연한 말은 안 틀립니다. 아저씨 그냥 넘어가면 돼. 이거 효율적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이 당연한 말은 웬만하면 안 바꿔요. 목적 잘 안 바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헌법 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규의 중간 매개체적 성격을 가진다. 자, 1, 2번 읽어보면 어때요? 딱히 틀리면 아닌 것 같지? 그럼 뭐야? 그냥 맞는 선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중간 매개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갖고는 치사하게 장난 안 칩니다. 우리 사회보험법은. 사회보장 기본권이라고 헌법 34조에 있어. 요것도 장난 잘 안 칩니다. 한번 읽어볼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오케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요거는 장난을 좀 칠 수 있어요. 노력할 의무를 진답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지. 노력할 의무야. 국가는 여자와, 이것도 잘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노동법에 잘 나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리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는 이것도.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 오케이? 자, 약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전에 노동법 2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는 성인 남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야 한다. 이건 틀린 질문이야, 맞는 질문이야? 틀린 질문이죠. 성인 남성 없잖아. 그죠? 여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신체 장애자, 질병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조금 보호하는구나. 그 다음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그래서 눈에 많이 발라두세요. 눈에 많이 발라두세요. 제가 발라두라고 하는 건 많이 읽으라는 말입니다.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답을 찾을 때 좀 어색한데 하면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에요. 법의 목적 볼까요? 요거는 별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오케이. 자, 사회보장으로 일단 얘네들을 보호할 건데 결국에는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관악구에 신고하고 관악구 주민이면 관악구가 보호하는 게 맞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가 보호하면 좋은데 국가가 일일이 다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지방을 나눠놨잖아. 그죠?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총괄할 수 없으니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전라북도 도지사, 전남도지사 나눠놨고, 전남도지사 이런 애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광주시장, 목포시장 나눠놨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거예요. 니네는 이거 하는 거야. 국가 니네가 계획 짜주면 니네가 밑으로 내려서 지방자치단체 니네가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의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당연하죠. 자,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해서 얘네들이 수립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 니네가 하는 거야. 니네가 하는. 그걸 다 뭐다? 목적은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도. 근데 거의 맞는 선지로 나옵니다. 거의 맞는 선지로 나와요. 그래서 현행법의 성격 보시면 방가를 1번 보세요. 소득 보장형 복지 국가에서 저소득층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 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 자,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닌데 이해 차원에서 소득 보장형 복지국가가 뭐예요? 자, 돈 없으면 복지가 가능해? 불가능해. 그런 내용이고, 저소득 말고 얘네들 약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보험, 자, 의료보험공단, 의료보험, 병원 가면 병원비 할인해 주죠.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치료비 같은 거 국가에서 대준다고. 100억짜리 빌딩 있는 사람이랑 집 없는 사람이랑 병원비의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게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위한 거야. 그리고 또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 주기별 60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나오잖아요. 생애 주기별. 오케이? 생애 주기별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을 벗어나도록 해서 결국엔 돈입니다. 이것도 소득 및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서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생활 보장형 복지국가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틀린 질문으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이해 차원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결국엔 뭐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과 내가 왜 쟤가 계속 돈 거릴까? 뒤에서 계속 돈 걷는 걸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돈 걷는 게 우선입니다. 돈 걷는 게 우선, 그 다음에 보상해 주는 게 우선. 다 뭐예요? 다 돈이야. 얘네들 다 돈입니다. 오케이. 2번 보세요.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재정립을 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고 함. 되게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맞는 지문입니다. 아셨죠?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사실 문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맞는 선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센스를 좀 알려드리면 너무 당연한 말, 너무 좋은 말은 틀린 선지가 아닙니다. 넘어가는 거야. 분명히 다른 답이 있을 겁니다. 다른 답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는 연습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넘어가시면 2절. 자, 여기는 기출문제 밭이에요. 이건 개념을 굉장히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보시면 자, 사회보장의 의미인데 1번 보세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을 한다. 당연한 말이죠. 요거는 무조건 오케이. 자, 여러분은 요거부터 봐야 됩니다. 아, 사회보장. 좋은 말이네. 사회보장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보장. 좋은 말이죠. 국가. 이 모든 국민들을 내가 품에 안고 니네 보호해 줄게. 그러면 이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안에. 자, 사회보장 바로 나오네요. 사회보장 붉은 글씨로 나와 있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오니까 요건 무조건 암기야.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최대한 이해시켜드려 볼게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아까 뭐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생애 주기별로 맞춤 서비스 제공한다며. 그런 거야. 사회적 약자 보호해주고 출산 전후 육아, 육아휴직, 양육, 실업급여, 노령, 국민연금, 장애연금 이런 거.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오케이.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오케이? 자, 사회보장 안에
사회보험 들어있고요. 공공부조 들어있고 사회서비스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사회보험이 뭐냐 이거지. 자, 사회보장은 다 보호를 해주는 건데 사회보험은 뭐냐면 야, 그중에 우리가 보험, 암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처럼 보험의 형식으로 보호해 줄게. 그러면 뭐예요? 사회보험의 개념에는 뭐가 꼭 나오겠네? 용어가? 보험이 꼭 나오겠네. 그죠? 보험을 대체할 용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개념을 섞어서 나옵니다.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요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뭘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케이? 보험의 방식.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4대 보험은 어느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험의 방식이라며. 그러면 여기 사회보험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겠네. 그죠? 4대 보험은 여기에 들어가 있네. 오케이? 여기에.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보세요. 국민의 생활안정화, 그 노동력의 재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공적 보험제도. 사회보험법, 여기 나왔네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법. 자, 요거 4개 무조건 암기입니다. 왜? 이거 말고 특이한 게 뚝 띄어나와서 뭐야? 다음 중 4대 보험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연금법이고요. 고용보험법이고요. 산업재해보상. 자, 산업재해도 발생하지만 제가 산재 하니까 산재만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이거 보세요. 산업재해, 재해 발생했지? 그럼 뭐야? 보상해줘야 된다며.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어떤 건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도 어떻게 할 건지를 하는 법이 보다 산업재해보상법, 흔히 말하는 산재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잘. 그러면 사회보험까지 됐네요. 자, 공공부조. 자, 지금부터 4대 보험, 여기 사회보험법 공부하면서 앞에 공공 붙으면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앞에 공공 붙으면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랑 무조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나오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비출, 최저생활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부조니까 뭐예요? 국가가 직접 뛰는 거야.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공공부조는. 잘 보세요. 자, 사회보장제도는 아까 뭐였어요? 대상이? 모든 국민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국민. 사회보험은 뭐예요? 일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아까 뭐 받았어요? 월급 받았잖아. 월급 받은 거에 돈 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네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얘네 뭐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노숙자분이 만약에 너무 아파.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아. 그럼 그분 병원 가면 치료 안 해줍니까? 해주죠. 그런 게 다 뭐야?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 자, 요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보험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렸지. 뭐랑 섞었어? 방금 본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를 섞었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공부하면서 우리 객관식 공부하잖아요. 우리 주관식 공부하는 게 아니야. 2차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보면 안 틀려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그냥 쭉 있고 이건구나 하고 객관식 문제 딱 풀잖아. 한 문제도 안 풀립니다. 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을 못 잡았으니까. 요거는 문제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개념을 바꿔서 내요. 정확하게. 왜? 내기 딱 좋잖아.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이건 보세요. 그래서 공공부조법은 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요것도 암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눈에 읽어두세요. 눈에 익혀서. 왜냐하면 자, 다음 중 사회보험법이 아닌 것 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뭐 의료급여법 하면 뭐다? 답은 의료급여법입니다. 4대 보험 아니잖아.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나온다고. 차라리 의료급여법은 뭐예요? 내가 구분하기라도 쉽지.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들어가면 뭐야? 엄청 헷갈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있는 것 같거든. 없어요. 달라요. 법이 다르다고, 지금.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란, 자, 서비스. 자, 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무조건 공공 들어가면 다 이겁니다. 자치단체. 서비스 들어가면 뭐예요? 자, 우리 식당 가도 서비스 받으려면 일단 뭐 먹어야 됩니까? 일단 내가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많이 먹어야 서비스 나오죠? 똑같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다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 얘는 민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민간 자본이. 국가 세금만으로 모든 걸 융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뭐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오케이? 민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자, 범위가 넓어지죠. 왜? 얘는 돈을 좀 쓰거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떼떼떼떼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뭐 국법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 제도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이건 그냥 눈으로만 읽어두시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사회복지법입니다. 사회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4대 보험입니까? 기초노령연금법 4대 보험법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사회보험법하고 엮으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잘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 어떻게 나와요? 여기 위에 공공부조법하고 연결을 시작합니다. 그럼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사회보험법은 우리가 계속 배울 거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사회보험법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사회서비스의 공공구조의 공공부조법을 암기하겠어. 그러면 얘네들은 공공부조법이구나. 정확히 알면 가려낼 수 있겠죠. 가려낼 수 있겠지. 문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사회복지법에 다음 중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 해서 기초노령연금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하고 그 다음에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야. 왜? 요건 공공부조법이니까. 저 같으면 공공부조법을 암기하겠습니다. 요거 밑에 사회서비스, 사회복지법을 암기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죠? 4대 보험은 안다고 전제하고 4대 보험은 어차피 끝까지 가면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공부조법을 암기해 놓으세요. 암기해 놓으세요. 평생 사회 안정망입니다. 자, 단어에서 좀 유출해 봅시다. 평생 사회 안정망이면 어쨌든 얘네가 평생 나를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내가 나이대별로 내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는 걸로 뭐다? 국가가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보시면 생애 주기에 걸쳐, 그죠? 평생이잖아. 평생이니까 내 생애 주기에 맞추겠지, 당연히.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뭐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밑줄.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여기까지. 자, 원래 밑줄 쳐진 거 있죠.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눈에 바르는 거고요. 제가 밑줄 치는 건 여기까지 바르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회 안정망은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를 국민복지 기본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당연히 국민기본권. 그 다음에 2번은 별표. 평생사회 안정망은 사회보장의 종류에 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 다른 거예요.
오케이? 동그라미 안에 안 들어가요. 헷갈리면 안 돼. 요거 사회보장제도 안에 들어간 건 뭐야? 요거 3개야. 요거 3개. 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보세요. 자, 데이터 뭡니까? 자료입니다. 정보고요. 그러면 개념 안에 당연히 자료와 정보가 들어가겠지. 그걸 포인트로 밑줄 긋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가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정보, 동그라미, 자료, 동그라미, 정보, 동그라미.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뭐? 자료 또는 정보, 동그라미. 오케이? 이거 나와야 돼. 구분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자, 공공부조,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섞어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부조법 섞어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문제 연습은 이렇게 나오고 무조건 여기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지금까지 안 나온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40문제 되면 무조건 내지. 무조건 냅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는 무조건 나온다. 만약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요 페이지 무조건 나온다 하면 그냥 여기에 그냥 뭐 포스트잇을 붙여놓던가 해서 시험 막판에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눈에 익으면 금방 맞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요건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자, 사회보장 책임인데 요것도 올해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좀 치사한 건데 어쨌든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건 거의 맞는 지문이고,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뭐다? 사회보장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한다.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 돼. 그죠? 아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니까 이건 뭐 굳이.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면 당연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맞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반가로 1번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진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자, 이게 왜 맞는 말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모든 국민,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라. 사회 취약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진다. 틀린 말이야?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을 다 포함하는데 틀릴 말이 될 수가 없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는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딱 봐도 반가로 3번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에 부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선제적 동그라미, 이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후발적 대응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뭐 이거 완전 슈퍼 별표입니다. 매년.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뭐였어요, 우리 다? 사회보험법, 사회보장제도 뭐야?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매년 당연히 필요한 재원을 도달하는 게 맞습니다. 매년, 매일, 맞아? 틀려? 매일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재정추계. 자, 일단 재정추계는 회계감사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열심히 뭐예요? 우리 재정 늘립시다 발표하고 추경 예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추경 예산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추경합시다 이럽니까? 아니지. 어떻게 돼요? 다 막 올라와서 막 난리치고 막 우통 벗고 막 망치로 머리 때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야? 매년 하겠어? 매년은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보시면 1번 보시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 요거 동그라미 중장기예요.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뭐 이거 완전 별표 경련입니다. 경련. 왜? 힘드니까 그래요. 힘드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해 100억이 들었으면 내년에도 100억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추가적인 재정을 늘리려면 엄청 이익관계가 얽혀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련입니다. 경련. 이를 공표해야 됩니다. 공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에 언제?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데, 자, 보건복지부 장관 밑줄
3월 31일 입주. 요건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면 뭐 보고하면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입니다. 왜 3월 31일까지일까? 모든 보험료 신고가 완료되는 게 3월 31일입니다. 건설업이 3월 31일까지예요. 작년께. 그러면 모든 보험료 신고가 완료되는 게 3월 31일이니까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 신고를 다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돼.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 아니던데? 뭔 상관이야? 답만 맞추면 되지. 그죠? 답만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수업을 듣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사회보험법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동차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갔어. 정말 막 갑자기 두 문자를 막 따주시는 거예요. 막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공부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 해보지도 않았는데 세전과 세후도 모르고 사대보험 자체를 모르는데 이해가 아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되게 맞추기 쉬웠고 문제 풀기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모의고사가 아무리 함정을 파도 답이 보여요. 그러면 무조건 다 80점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1차 사회보험법도 전부 다 80점 이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이해한 거를 제가 여러분 수업을 하려고 다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맞는 정보 80%, 그 다음에 제가 구라치는 거 20%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 진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30일까지 보험료 신고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겠냐고. 아니야. 근데 얼추 시기가 맞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3월 31일까지 그러면 하나 더 외우네. 3월 31일까지 뭐 건설업 보험료 신고를 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볼게요. 3번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계를 시시한 해에 9월 30일까지 재정 추계를 하고. 좀 유치하지만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가을쯤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된다. 요거는 날짜랑 그 통보해야 되는 주체 요거를 좀 잘 봐두십시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30일까지 재정 추계하고 어디에 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협의 아니고 통보. 왜 그래요? 협의로 많이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그럼 엄청 헷갈려. 당연히 협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심의를 거쳤는데 협의할 필요가 없죠. 심의 자체에도 이미 심사가 끝났는데 협의를 왜 또 해? 그죠? 그리고 4번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뭐야? 이 새끼란다. 얘 언제 받았어요? 10월 31일 날 받았잖아. 그러면 최소 2달은 고민해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전책 개선안을 마련해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뭐예요? 줬던 놈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오케이? 자, 보건복지부 장관 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했더니 지들이 심의하고 중앙행정기관 장한테 보고했더니 걔가 보고 이렇게 해! 하고 주는 겁니다. 뭘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오케이?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게 옛날 걸 하고 있어요? 아니야. 내년을 위해서.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봤더니 보험료 신고 이만큼 됐어. 작년께 다 끝났죠. 보험료 신고가. 3월 31일까지면 건강보험도 정산이 다 됐고요. 작년 거. 자, 작년께 자, 이렇게 보세요. 체계를 조금 봐야 돼요. 우리 시스템이 우선 4대 보험 자체가 걷는 거 자체는 매월 걷지만 우리 급여 받을 때 8월 1일 날 출근했는데 8월 달 급여를 받나요? 아니에요. 8월 달 일 다 해야 9월 달에 8월 달 급여를 받죠. 한 달씩 뒤로 밀리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31일까지 작년도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보험료의 모든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건설업까지. 그러면 이때 뭐예요? 이미 작년에 발생한 보험료를 볼 수 있는 돈이 눈에 보이겠죠. 그게 재정이야.
이 재정을 가지고 뭐다 9월 30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하고 심의하고 뭐다 요거 관련해서 내년에 1월 1일 날 요 금액을 또 다시 반영해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작년 거 기준으로 본인들이 받은 다음에 뭐다 내년에 또 이시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아셨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국가 등과의 가정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노력해야 한다 밑줄. 노력해야 한다 밑줄.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자, 왜 그러? 남의 가정이 얼마나 건전하게끔 하는데 국가가 막 개입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공동체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촉진해야 한다 밑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X입니다.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X. 자, 위에 1번과 2번을 섞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 X. 위에는 노력해야 한다가 맞고. 국민의 책임 보시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맞다고 생각. 자, 여러분, 사람한테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사람한테 어떤 의무를 주는 건 다 뭐예요? 노력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얘를 막 자꾸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깔아줄게 이런 느낌이지 얘네들 갖고 막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다 뭐예요? 지금 노력 그죠? 노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 오케이, 넘어가시면 반가로 3번 보세요.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 동그라미. 노력이 아니네. 얘는 그죠? 요런 거 잘 나옵니다. 요런 거 협력. 외국인 다 필요 없고요. 얘는 외국인 나오면 무조건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외국인 왜? 자, 외국인을 지금 보시면 요것도 이해하면 편해요. 상호주의가 뭐예요? 일단 상호주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땅 파면 막 기름 나오는 그런 막 그 아랍 이런 데 아니죠.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뭐 관광 산업의 1인 아니죠.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먹기 되게 힘듭니다. 치킨집 엄청 많죠. 여기 제가 오늘은 뭐 차를 안 갖고 와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왔지만 이렇게 걸어오면서 직업병일 수도 있지만 업체를 많이 봐요. 생각보다. 근데 내가 오늘 세보니까 커피숍이 제가 오는 길에만 5개야. 사람은 몇 명이야?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데 커피숍이 5개면 그죠? 그 사람 다 커피를 사 먹어? 우리 중에 커피 사 먹는 사람 있어요? 다 저녁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우리나라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만 보호하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외국인을 보호를 해준대잖아. 지금 외국인에게 적용 써져 있죠. 그러니까 뭐다? 니네도 우리나라 사람 니네 나라 가면 뭐야? 보호해줘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게 상호주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호주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이거 뭐 보신 분은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다치면요 생각보다 의료보험비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중국 분이 우리나라 와서 다쳐도 치료해주죠. 똑같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보고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뭐야?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최근에 수리남? 그죠? 수리남가 다쳤어. 뭔 상관이야? 우리 뭐 관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보호가 안 된다고요. 근데 얘네들도 우리나라 와서 보호 받으니까 상호주의 원칙을 취합니다. 제가 뒤에 국민연금 가면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일해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나라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 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더 수업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거. 자, 여기서 무조건 두 문제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페이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날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넘어가셔서 우리 객관식 문제. 자, 이 OX는 그냥 풀어보세요. 다 필요 없고 그냥 푸는 거야. OX. 아니면 뭐 그냥 밑에 다 보고 아 이거 O구나, X구나. 저 같으면은 X만 보고 좀 체크를 할 것 같아. X만. O는 어차피 맞는 지문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X가 아 이렇게 틀리구나,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우리 기출문제 잠깐 넘어가셔서 2번 한번 풀어볼까. 2번 제가 한 30초 드릴게. 2번 밑에 답안지 보지 말고 천천히 2번.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되게 쉽게 나온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섞어서 나옵니다. 자, 일단 보기부터 볼까요?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 보기부터 보기. 자, 사회보장 개념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안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뭐 사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요 용어가 나와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정답이 아니겠네. 왜요? 아니 밑에 세부적인 게 옆에 깔려 있잖아요. 당연히 1번은 아닙니다. 사회보험 아까 뭐가 나와야 돼요? 키워드 보험이 나와야 됩니다. 보험 있어요? 없네. 없어. 공공부조 뭐가 나와야 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와야 되는데 없네. 사회서비스 뭐가 나와야 돼요? 민간 없네요. 그러면 내가 평생 사회 안정만을 모르더라도 뭐다? 제껴낼 수 있어야지. 그죠? 오케이. 요렇게 푸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뭐 여기까지 왔지만 일단 공공부조, 국가, 지방자치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연결을 시키려고 하냐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그렇게 익혀요. 그러니까 평생 사회 안정망이라는 거를 내가 몰라요. 지금 가장 많이 푸는 형식이 뭐냐면 사회보험법 공부할 때 평생 사회 안정망 보시면 저 밑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이것만 암기해서 이거 찾아서 평생 사회 안정망 찾으면 땡큐지. 근데 이거 조금만 꽈버리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뭐다? 나머지 4개의 개념도 명확히 알아야지. 키워드는 알아야지 제낄 거 아닙니까? 그죠? 키워드는 알아야 제낍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 나머지도 비슷하게 풀면 돼요. 6번 한번 풀어볼까? 6번. 제가 그랬어요. 자, 힌트 잠깐 드릴게. 6번 풀 때는 일단 보세요. 사회보험법은 거의 문제 80%가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출제자들이 옳은 거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나머지를 다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건 다 법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틀리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지문을 많이 깔아놓고요. 틀린 지문, 틀린 지문 4개를 만들면 4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옳은 지문 1개를 찾는 걸 하면 한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도 사람인데. 그죠? 4개의 문제를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죠. 똑같이 옳지 않은 걸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뭐다? 넘어가는 거야. 이거 무조건 틀렸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마킹해봐 한번 체크를. 나중에 지워서 다시 풀어도 되고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집은 많아요. 아끼지 마. 책 아낄 필요 없습니다. 답만 찾는 겁니다. 답만. 동영상 묻는 분들도 풀어보셔야 돼. 노는 시간이 아니고. 한 10초만 더 드려볼게요. 마킹을 한번 해봐요. 찍어봐요. 자, 같이 볼까요? 자, 볼게요. 사회보장, 솔직히 말해서 사회보험법은 여기 위에 질문 있죠? 안 봐도 됩니다. 선지의 OX만 깔면 되기 때문에. 그죠? 볼게요. 사회보장 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슨 말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어. 국가와 책임에 대한 게 아까 한두 개 나왔습니까? 엄청 나왔지. 결국에는 1번부터 5번 선지에 맞고 틀림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보면 1번 볼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아까 밑줄 친 기억이 납니까? 선제적? 이거 어떻게? 후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맞는 말이야. 선제적으로 하면 뭐예요? 근데 미리 보호하겠다는 건데 되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면 넘어가는 거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뭐가 동그라미 쳤어요? 아까 별표 미친 듯이 친 거. 매년 왜? 돈 매년 조달해야 되니까. 매년 조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는 가정이 가정 나왔네. 아까 그랬습니다. 국가가 뭘 쥐고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이지. 그죠? 모든 국민이 나와도 노력이겠네요. 모든 국민이 나와도 노력이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볼까요?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매년은 아닌 것 같은데 5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막 하죠. 막 해. 근데 우리 대통령 몇 년에 한 번 뽑아요? 5년에 한 번 뽑잖아. 아직 4년 아니야. 5년이야. 5년에 한 번 뽑죠. 근데 5년마다 이거 공표하면 뭐야? 대통령이 한 번밖에 공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은 너무 길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추계 하기 힘드니까 보다 경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년을 몰라도 맞출 수 있어야지. 상식적으로 5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은 합리적으로 분담. 국가, 지방자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죠? 당연히 맞는 말. 그러니까 답은 뭐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요렇게 푸는 겁니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게 푸는 게 아니고 한없이. 자, 사회보험법을 한없이 어렵게 접근하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방금 문제 풀 때 1번부터 5번 선지에 OX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저 솔직히 말해서 동그라미 5번은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어. 근데 좋은 말이니까 넘어간 거야. 그죠? 나머지는 우리가 아까 수업 때 막 이제 불표 치고 미주구니까 봤던 지문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답만 명확하면 나머지에 대한 건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민법은 어차피 그 모든 지문이 이해가 되면 다른 문제를 풀 때 그 지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파트에 한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뒤에. 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단원별로 딱 끊어지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기출문제표에 몇 문제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네는 딱딱딱 끊어져 있어요. 연관이라는 게 일체 없어요. 사회보험법을 신림동이든 모든 수험가든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은 없어요. 왜? 암기가 제일 편해. 누구 입장에서? 암기가 누가 편할까요? 누구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 무조건 편합니다. 읽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시키려고 안 해도 돼요. 암기 나는 하는 거 알려줬어. 두 문자 따서 줬어. 못한 건 누구 책임이야? 니네 책임이야. 너무 편하죠. 그건 좋은 강의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문구를 이해가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만 알면 답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부터 공부할 때 그렇게.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노동법 1차 볼 때 막 암기해서 푸는 거 좋아요. 근데 이해하고 암기해서 풀면 나중에 누가 어디서 차이 나냐면 2차 노동법 들어왔을 때 완전 차이 납니다. 2차 노동법 들어왔을 때 이해하고 푸신 분은 잘 씁니다. 생각보다. 왜? 이해가 됐잖아. 할 말이 있거든. 근데 암기만 하면 잘 못해요. 법조문만 베끼고 있지. 그 차이예요. 그거 넘어가시면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 보고 좀 쉴게요. 자, 사회보장 수급권. 뭐야 왜 이렇게 조금이야? 이렇게 해도 뭐다? 여기서 22년도에 한 문제, 21년도에 한 문제, 매년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페이지고 40문제 됐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도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여기도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뭐냐면 일단 돈이야. 이것도 돈이에요. 근데 뭐다? 받는 사람, 혜택을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보시면 1번 사회보장 수급권 이런 건 안 틀려요. 여러분 틀린 지문으로 이게 틀린 지문 만들기가 더 어려워.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에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급여의 수준은 어떻게 되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건 안 틀려. 이런 거 안 틀립니다. 반가로 2번 국가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해야 한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막 쳐야겠어요? 매년에 쳐야지. 매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니까 그건 알아. 근데 앞에 보다 최저보장 수준, 그죠? 그걸 매년. 경년 맞아요? 틀려요. 3년 틀려요.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그죠? 요것도 동그라미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보시면 자, 사회보장급여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쉬워요. 아까 실업급여 이런 것도 사회보장급여고요. 육아휴직급여도 사회보장급여고요. 산재도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뭐다? 그게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청해야지. 저 이거 다쳤는데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쳤어요. 내가 현장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떨어져서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알아서 신청이 됩니다. 왜 될까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신고가 돼. 그래서 그거는 사망신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 산재로 발생을 해가지고 경찰 조사 받고 노동청 조사 받아서 처벌도 받았어요. 근데 웃긴 건 산재 신청 안 하면 유족급여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뒤에서 할 거지만 나중에 뒤에서 할 거지만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하지 말아라. 내가 돈을 주겠다 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산재를 신청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직은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건 뭐예요? 아까 돈 받아갈 때는 미친 듯이 받아가더니 돈 줄 때는 어떻게?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그게 신청이에요. 어디다가 해야 돼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다 어디예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다만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양가로 2번, 반가로 2번은 별표. 요건 생각보다 잘 나와요. 생각보다. 나온 지 좀 됐죠. 나올만 합니다. 이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그지? 자,
국민연금 받으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야 나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어. 그랬더니 건강보험공단 뭐라고요? 국민연금공단 가세요 하고 해주겠지.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뭐다?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기관에 이송해 줘야겠죠. 이거 너무 나쁘잖아요. 만약에 뭐 산재 신청하러 갔는데 진짜 이런 경우 있어요. 고용센터랑 공단이랑 붙어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고용센터 갔더니 받았어요. 팩스로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발려. 내가 다시 신청해서 이거 좀 그렇잖아. 같은 기관이면 뭐예요? 제가 이관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통신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다른 부서 연결해 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받고 네. 저희 부서 아니니까 끊겠습니다. 이러나요? 그럼 뭐예요? 별점 테러 미친 듯이 하면 되잖아. 그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데다 신청하면 이송을 해줍니다. 옮겨주는 거예요. 대신 신청일은 언제? 정당한 기관이 문서를 받은 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송된 날입니다. 신청한 날이야? 아니야. 이송된 날이야. 상식적으로 갑시다 우리. 다른 기관에 신청을 했는데 걔네는 이거 심사 못하니까 다른 기관에 이송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받은 날은 언제예요? 이송된 날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신청 심사를 할 수 있는 날도 이송된 날이니까 당연히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봅니다. 왜 이렇게 신청일에 집착하냐? 자, 실업급여 퇴사한 이후에 1년 안에 신청 안 하면 신청 못합니다. 오케이? 내가 다른 기관에 갔는데 이송되는 기간에 1년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송된 날이냐? 정당한 심사 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내가 받은 날이니까. 오케이. 4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이에요. 자, 사회보장급여 내가 다쳐서 받은 돈, 내가 일 못해서 실업급여 받은 돈, 이거 이렇게 막 여기 온몸에 문신 애들이 막 압류할 수 있어요? 힘들어서 받은 건데 이것까지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지? 이거 못해. 아셨죠? 그래서 이거 잘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당연한 건데. 별표 한번 치세요. 별표. 사회보장 수급권에 양도 담보 제공 압류 금지. 압류 금지는 당연하고 이거 뭐야? 파는 것도 안 되는 거야. 팔면 미친놈이죠. 이거 큰일 나. 부정수급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업급여 받았어. 야, 내가 실업급여 나 한 달에 160만 원 받거든. 내가 100만 원, 하여튼 뭐 이 권리를 너한테 팔겠다. 되나?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의 양도, 담보, 제공, 악습, 압류도 당연히 못합니다. 최소한 제한의 원칙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관계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 제한 정지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되면 조사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 조사 단계에서 부정수급을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은 나가요. 일단 돈 나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제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계속하는 게. 못한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야. 이거 건들지 말라고. 그죠? 넘어가시면 반가로 3번 별표. 별표 엄청 하십시오. 요건 잘 나옵니다. 자, 다른 데서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못 가져가는 거고요. 내가 이거 가지고 담보나 양도 못 한다고 하는 거지. 나 안 받을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됐습니다. 아까 산재. 안 받을래요. 됩니다. 안 받을래요. 됩니다. 그게 포기입니다. 포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저 실업급여 받고 있다. 저 이제 그냥 안 받을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안 받을래요. 전화가 아니고 뭘로? 그러면 서면으로 알려달라. 왜? 나중에 안 받는다고 했다가 제가 술 취해서 잘못 전화했네. 너 다시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뭐예요? 공무원 열받잖아. 그러니까 뭐다?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이거 봤죠? 이 서류 다 뭐예요? 종이야. 물론 시스템상에서 해도 결국엔 뭘로 가요? 종이로 가는 겁니다. 종이로 신고하죠. 종이로 상실 처리하고 모든 게 다 종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 신청 다 뭐예요?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해서 되는 게 어딨어. 무조건 서면입니다. 무조건 서면. 그래서 서면을 잘 기억해 주세요. 동그라미 2번도 어제 별표 쳤으니까 동그라미 잘 봐주세요. 자,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한 번 포기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신기하게도 이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울 때 받는 거니까. 내가 포기했다가 저거나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 그러니까 3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이런 경우에요. 자, 산재가 발생을 하면 유족급여 받죠. 유족급여 받는데 이게 단독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 자녀 이렇게 받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사회니까 그죠? 배우자랑 자녀가 엄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새엄마일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싸움 납니다. 요거 가지고. 그때보다 이 사람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유족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저 이거 안 받으랍니다. 취소할게요. 하면 이 사람까지 수급권이 끊기냐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야. 제가 이해시키려고.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자, 요거 보세요. 자, 어차피 산재 나왔으니까 실제 저희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한데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예요. 사업장이 있었어요. 사업장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사업장이냐면 조금 그 헌옷들 수거해가지고 세탁해가지고 동남아 쪽에 이제 수출하는 좀 큰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사님들이 와요. 그 차에 큰 차 실어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헌옷 수집함. 이분들은 이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고요. 한 건에 얼마씩 받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야. 아예 우리랑 관련 없는 사람. 근데 여기서 헌업을 수집하던 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분이 후진하다가 이 사람을 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산재입니까? 산재야? 산재야. 왜? 요 분, 돌아가신 분 일하다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죠? 산재예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발생했으니까 뭘 줘요? 유족급여 주겠네. 근데 요 사업장은 보험료를 내니까 보호를 받죠. 얘도 어차피 뭐 고용보험료 내니까 보호를 받죠. 근데 이 사람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이 사람. 심지어 얘가 음주운전이었다면 이 사람 때문에 죽었네요. 그럼 뭐예요? 얘네가 가만히 있겠어? 얘네가 얘한테 이 유족급여의 몇 프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50%를 구상권 청구합니다. 그거예요. 아셨죠? 당연한 논리야. 그죠? 당연한 논리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조금 여유 있으시면 여기까지 50% 유족급여의 50%또 뭐?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아셨죠? 5 이것만 알면 되겠네. 5 뒤에 나와요. 뒤에 5 지금 뭐 적을 필요 없어. 적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로 나갈게요.